법정 지출 증빙 수치 대상 거래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 이제 요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놔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규 지출 증빙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규 지출 증빙이라는 것을 언제,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할 때 도대체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거래, 지금 이 수치 대상 거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냐 했을 때 우선은 사업자와의 거래일 때 이런 정규 증빙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3만 원이 초과할 때, 요 세 가지 이제 그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법정 지출 증빙을 수취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뒤쪽에서는 저희가 그렇다면 이 사업자, 이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 이 3만 원 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자와의 거래,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 그다음에 3만 원 초과되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우리가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가 반대로 그렇다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지?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대표적인 게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여를 주는 경우에 그 기업주 입장에서 그 근로자에게 돈을 주고 있죠. 근로자는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급여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뒷시간에 조금 살펴볼 건데 원천징수하고 급여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했는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또 아닌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만일에 우리가 우리 회사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죠. 바로 그 보증금이 대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주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보증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3만 원 초과, 그렇다면 3만 원이 안 되면 뭘 받아야 되지?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3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방금 앞에서 그 정규 증빙이 아닌 증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일반 영수증 있고요. 입금표 있고요. 뭐 거래 명세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일반 영수증 증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만 원 이하의 것들이요. 그러니까 소액의 경우에는 정규 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이 아닌 것으로도 충분히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서 한번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지출 증빙 수치 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사업자인 경우에만 세금 계산을 받는다.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 계산서도 발급할 수가 없고, 계산서도 발급할 수가 없고,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법정 지출 증빙 자체를 발급하실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실무상에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짚어드리면 이 부분인데요. 사업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약간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다만 이렇게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미등록 사업자.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라고 보는 거고요. 폐업 사업자.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업자죠.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거고.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지저분한가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미등록 사업자. 자는 사업자가 맞고요. 이고요. 폐업한. 자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미등록 사업자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사업자로 보겠다. 이 뜻은 우리 기업이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받을 수가 없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 그 지출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그 세무당국에서 준 이유는 하나예요.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2%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래를 기피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미등록 사업자는 어떻게 되겠죠?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성적인 거래를 이제 중지하고 양성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미등록 사업자도 사업자다라고 지금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록 사업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거래한 그 기업에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거래할 경우에는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그런 페널티를 같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건 뭐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혹시 재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재고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업한 사업자는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팔기 전에 원래는 부가세라는 게 팔 때 재화를 매각할 때 양도할 때 이럴 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폐업하는 사업자는 내가 이 물건을 아직 팔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부가세를 미리 납부를 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업한 사업자는 이미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폐업한 사업자가 남아있는 재고를 정리해야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업자에게 이제 매각을 하게 되겠죠, 이 재화에 대해서. 그 경우에는 이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지만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서 이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한 물건을 구입한 기업에게는 2%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야 정당하겠죠. 그렇죠? 이 폐업한 사업자가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재화를 파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인의 범위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내국법인, 외국법인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요렇게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이런 분들은 조금 제외될 수는 있겠죠. 법정 지출 수취 대상 제외 사업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자와의 거래라고 했는데 사업자처럼 보여도 이 사람들은 이제 법정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사업자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거 저희 한번 빠르게 제목별로 한번 같이 볼게요.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고유 목적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투명하죠, 거래 자체가. 그래서 법정 지출 증빙이 없어도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
흔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보험료 같은 거 내셨을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받지 않으시고도 비용 처리 받으시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뭐 신용카드 수수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이랑 조금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 그래서 법정 지출 증빙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지출 증빙을 발급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유형별 지출 증빙이라고 저희가 해놨는데요. 이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이런 증빙을 챙기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저희가 지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사업자와 거래하실 때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세관장과의 거래, 이런 경우는 우리 수입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수입세금계산서 아니면 수입계산서 같은 걸 수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무조건 증빙불비 가산세가 3만 원 넘어가는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등록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매입자에게 이런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3만 원이 넘어가는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 증빙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앞쪽에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재화, 용역 이런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재화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생각하시기 어려운 게 권리도 사실 재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바로 재산 가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도 재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그 밖의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그래서 건설업,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업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음식점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용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이건 재화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음식점업도 용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정 지출 증명서류 대상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항목별로 한번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파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될 의무는 없으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위약금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 이런 것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상금 이런 외상 매출 채권의 양도 이런 것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중 마지막 금액 기준이신데요.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정 지출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아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정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가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 이제 접대비의 경우에는 10,000원 기준, 3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 지출 증빙을 수취하셔야만 송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